자동차 사고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거 어떤 걸까요? 결함으로 인한 사고겠죠. 대표적으로 급발진 사고나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이요. 이 경우 자동차가 운전자의 조작 범위를 벗어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 얼마나 있을까요? 네,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진짜로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최근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죠. 2년 전 발생한 BMW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어요. 심지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말도 이 판결에서 나왔죠. 어떤 말일까요? 급발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제조사가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은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요. 꼭 기억해주세요. 근데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게 2심에서 나온 판결이라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은 상황이고요. 배상 내용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가족이 특별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말이 왜 나온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한편 연이은 화재사고로 논란이 되었던 차 코나 일렉트릭에서 또 다른 결함이 발견됐죠. 어떤 걸까요? 네,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는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는 이 결함 때문으로 의심되는 차량 전복 사고가 있기도 했는데요. 제조사 측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결함 때문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논할 때 빠지지 않은 장치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바로 EDR이죠.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요. 이를 분석해서 운전자가 사고 전에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고가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인지 쉽게 판단해내죠. 그런데 EDR이 제 역할을 하긴 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EDR이 진짜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서 시작되죠.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결함 때문으로 인정된 사고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진짜 이유와 EDR의 진실, 그 씁쓸한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MW 급발진 의심사고로 보면요, 이 사고는 2년 전 호남고속도로에서 일어났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던 BMW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박아 운전자 부부가 숨진 거죠. 사고 후에 유가족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장소의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였을까요? 사고 전에 차량은 비상등을 점등하고 있었고요. 갓길로 주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짧은 거리도 아닌 300m가 넘는 거리를 엄청난 속도로 주행했다는 거죠. 유가족 측은 이걸 결함으로 인한 비상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서 20여 미터 정도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300m가 넘는 거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페달을 오인할 리는 없다.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측은 1심에서 패소하게 돼요. 왜일까요? 법원에서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가 대부분 당시 정황만 담은 증거들이어서 그 효력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2심에서는 유가족 측이 승소해요.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엎고 유가족 측의 근거를 대부분 인정한 건데요. 이렇게 말했죠. 빠른 속도로 주행한 것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운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것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예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등장하죠. 급발진이 아니라면 그 근거를 제조사가 제시해야 한다. 이 표현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던져졌던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로 돌린 의미 있던 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 판결이 2심 판결이라서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직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2심 판결까지 오는 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어요. 판결도 유가족 2명에게 각 4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런데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곳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 운전자 부부의 사위였다는 거예요. 유가족인 사위의 직업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유가족이 일반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번 사례처럼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코나 일렉트릭의 전복 사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고는 최근 경남 밀양에서 발생했는데요. 주행 중이던 코나 일렉트릭이 시속 150km로 벽을 들이받으면서 전복되는 사고였죠. 그런데 운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수차례 번갈아 밟아보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바닥 끝까지 밟았지만 제동이 전혀 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고의 원인이 브레이크 결함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코나의 브레이크 결함은 이전부터 대두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무려 작년부터였는데요. 작년에 4건, 올해에는 무려 15건의 결함 신고가 있었던 거죠. 내용도 모두 브레이크 작동 불가였고요. 이 중 코나 일렉트릭이 13건, 코나 하이브리드가 6건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네, 이들이 모두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결국 이번 사고도 전자식 브레이크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을 확률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이미 지난 7월부터 코나의 브레이크 결함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술 분석 조사에 나섰다는 거예요. 자동차 안전연구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죠. 신고의 결함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나 경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실시한다. 결국 브레이크 결함을 의심할 만하다는 뜻이네요. 저는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걸까요? 결함을 의심할 만하고 심지어 그 결함이 브레이크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에 대한 결함이라면요. 그리고 그 결함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요. 일단 관련 차종에 대해서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하는 게 옳은 방식이지 않을까요? 결함을 의심할 만하다면서 해당 차량의 운행을 지속시키는 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 나올 수 있는 생각인 걸까요? 심지어 이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봤더니요. 자동차 안전연구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차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현대차와 관련된 안전 문제인데 현대차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절도 용의자가 하나 있어요. 만약 이 용의자한테 당신이 물건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았으니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한다면 순순히 증거를 가져올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지금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사고가 발생하고 차주는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현대차의 단골 멘트가 나오죠. 가속 페달만 밟았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기록은 없다. 근데 이 사고 기록 장치의 조사 누가 했을까요? 네, 현대차가 직접 했어요. 이게 과연 믿을만한 결과일까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2가지겠네요.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자체적인 조사를 못하고 현대차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사고 기록 장치의 분석을 현대차가 직접 하는 이유. 그 전에 EDR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미국에서 EDR 관련 법규가 제정되면서 국내에도 유사한 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국내에도 EDR 의무 공개 규정이 발효돼요.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EDR이 기록하는 항목 중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했어요.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언급이 일절없죠. 장비를 봐도 이상해요. 미국의 경우에는 모든 차종에 적용될 수 있는 통용 장비를 지정했어요. 이를 통해서 국가기관 등 객관적인 단체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이 장비가 제조사에게 있어요. 따라서 국가기관 등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여주기식 규정이라는 건데요. 의무 공개라고만 해놓고서는 공개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분석도 제조사만이 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거죠. 심지어 EDR은 엄밀히 말하자면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니에요. 원래는 에어백을 제어하는 ACU 전자제어 장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로 제조사에서 에어백이 사출되는 과정을 보기 위한 기록 장치였어요. 따라서 에어백이 사출되지 않거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거나 속도 변화 느게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죠. 또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가 온, 오프로만 판단되는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나오죠.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작동돼야 온이고 어느 정도 작동되지 않아야 오프인지 확실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브레이크 신호가 ON으로 나오고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된 것을 본 목격자가 있더라도요. 제조사 측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덜 밟았다고 주장하거나 가속 페달과 동시에 밟았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자 과실로 몰고 가면요. 운전자는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 다뤄드렸던 LF 소나타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에도 현대차가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비슷한 사례의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서 다른 제조사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죠. 또 다른 문제는 브레이크 센서마저 고장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운전자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장치에는 오프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결국 코나 일렉트릭처럼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전자제어 장치가 고장나게 되면 전기 신호가 제대로 보내지지 않을 거고요.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EDR에는 브레이크 오프로 기록된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이거예요. EDR이 있어도 자동차 안전연구원이나 국과수 등 국가기관에서는 이를 분석할 장치가 없고요. EDR이 있어도 제조사 측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몰고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결국 EDR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조사에게 면죄부만 주는 이름만 그럴싸한 장치인 거죠. 결국 대한민국은 차량 결함을 소비자 직접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됐고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고 기록 장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네요. 결론적으로 선진국이니 뭐니 앞만 떠들어봤자 시민들의 안전 하나 보장해주지 못하는 초라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레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여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돌리려고 하면 각종 경제단체가 난리가 나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과도한 책임 부담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네, 결국 그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고 안전이고 상관없이 기업의 경제활동이 우선인 거예요.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죠.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돌리면 무고한 일이 많아진다.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돌리면 제조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사업에 투자해야 할 돈을 소송하는 데 낭비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결함이 나온 뒤에 일어날 일이고요. 결함이 없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을까요? 애초에 결함 없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함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굉장히 특수한 사례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니까요. 쉽게 말해 소비자들은 정보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제조사처럼 전문적이지도 못하죠. 여기서 입증 책임마저 소비자들이 짊어지게 되면 제조사는 월등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BMW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소송의 1심 판결문을 보면 확실할 수 있죠.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EDR 분석 자료도 제조사에게 있고요. 국가기관도 유가족을 돕지 못하죠. 그러면 도대체 유가족은 어디서 증거를 찾아야 하나요? 특히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 유가족이라면요. 코나 일렉트릭의 브레이크 결함 의심사고와 LF 소나타 급발진 의심사고로 봐도 그렇죠. 제조사는 그냥 딱 한 마디만 하면 돼요.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보인다. 이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인가요? 안전한 차를 만들어달라. 결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책임져달라.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차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요? 법과 제도가 바뀌고 제조사가 변화하기를 소비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렸죠. 그래서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후진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바꾸고 제조사를 변화시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